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활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보내고 부활을 보낸다 하면 안 되지. 부활주의를 보냅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우리가 참 교회의 이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부활이란 단어 참 대단한 단어입니다. 어마어마한 단어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으니까 참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오는 건 이것도 참 대단한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대단한 이 부활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면서도 이거 뭐 내하고 아무 그 연관성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단어 속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새로운 단어가 시작된다. 새로운 단어가 시작되어 그 단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시 자기 입에서 다시 활용한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참 우리 대한민국 말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남겨진 그 속에는 그 부활이란 책, 톨스토이가 지은 부활이란 책이죠. 요즘은 잘 읽지도 않는 것 같던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주 참 책 읽는다 하면 제일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부활. 내용은 그렇게 두꺼운 건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굉장히 진행하는 과정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묘하게, 감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쫙 잡아 당기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결국 간단해요. 젊었을 때에, 요즘 같으면 그런 게 흔해 빠질 일인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 남자가 어떤 순진한 여자를 결혼 전에 참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여자가 고통당한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내용을 나중에 남자가 알게 되는데, 이걸 참 회개하는, 순전하게 한 남자가 한 여자에 대해서, 방탕했던 그 생활 속에서는 여러 여자 중에 하나인데, 그걸 나중에 그 여자와 참 연결해서 회개하는, 그 모습에 이제 부활이라 하는 내용이 들어가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참 무질서한 속에서 참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교회가 쓰고 있는 부활이라 하는 이 단어 속에 같이 연결해서 더구나 톨스토이가 적어놔니까 기록해놔니까 책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세계에서 참 몇 개 안 되는 이 명작 중에 하나다. 이런 자리를 가지고 있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이래 고려하고 저래 고려 구하려는 단어가 있으니까 활용한 거고, 그 활용이 정확하게 그 단어의 뜻하고 그 참 표현하려고 하는 문학적인 내용하고가 딱 맞아가가지고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참 신금을 울리는 영향을 준 그런 어떤 책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른바 참 처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쓰는 거. 처음 쓰는 건데, 이 교회라는 단어와 부활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교회에서 쓴다. 이 교회에서 쓴 거는 뭐 분명하죠. 그리고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란 단어를 교회가 쓴다. 뭐 누가 비교를 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그 어떤 무게가 있다 봅니다. 비슷한 무게가 주어지지 않을까. 참 이 국가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거의 없죠. 국가 역사 정체성,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인데, 근데 지금은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처절하게, 정말 통철하게 이 내용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다. 부활이라는 단어나 교회라는 단어나 이런 것을 교회에서 쓴다라고 할 때 처음 쓸 때는 뭐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렇지만은 교회라는 단어도 그렇지만요. 이게 그냥 뭐 평범하게 아무 단어나 뭐 이 단어 저 단어 막 섞여 있는 중에 그냥 뭐 그냥 골라서 이게 좋겠다. 시사선택에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속에 엄청난 처음 시작할 때 그 내용은 어마어마하죠. 바로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말한다 할 때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게 좀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50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라 50년 하든지 5, 60년 하든지 적어도 100년 안 된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국가적인 위기라는 거는요. 뭐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나란가? 이런 표현이요. 제 혼자가 아니고, 참 이게 텔레비전에서 나올 정도로 좀 뉴스 하는 사람이 표현할 정도로 한다는 거죠. 뉴스에, 사실은 그 앵커들이, MC는 함부로 그런 말 쓰지는 못하지만은, 참여한 사람들이 가끔 이 말을 쓰는 걸 들었어요. 특별히 무엇 때문에 들었냐, 언제부터 들었느냐, 바로 4월 11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만나고 난 뒤에 그 위치,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 뭐 이걸 갖고 유튜브에서 뭐 비판하는 거는 이거는 흔해 빠지고. 이 내용에 지금 대한민국 위기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 위기라 하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 이 위기에 대해서 대응, 다른 말이 없느냐 이게 어떤 돌파구가 없느냐는 거죠. 답이 없다는 거죠 지금. 경제, 국방, 사회, 근로 문제, 여러 가지 어울려서 지금 도무지 이 전체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방향성, 이 내용을요, 말하는 표현이 없어요. 말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차피 헤쳐나가야 된다. 그런 내용도 어림도 없어요. 민주주의 말도 안 되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는 자립이다. 자립경쟁이다. 이제 돌파구를 북한은 지금 그런 말 하고 있죠. 자립경쟁이다.
우리는 지금 자립경쟁이라는 말도 못 쓰고 있어요. 이 위기적인 국가의 위기적인 내용에 다르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되어질 수 있는 표현이 우리가 국가역사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가의 역사,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 우리 국가의 정체성은 이러함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고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야 된다. 헤쳐나가야 된다. 자립경쟁을 하는 북한에 맞물려서 그것도 뭐 참 어쩔 수 없이 그 말 쓰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그것도 4월 11일 날 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고 난 그 내용을 딱 볼 때 이거는 도무지 방향이 없는 그 상을 보고 지금 나오는 것이 북한은 자립경쟁, 우리는 지금 나라의 최대한 위기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위기라도 말이죠. 소망이 있으면은 가능이 있어요. 국민들이나 어떤 나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참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할 때 이 새마을운동,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맞아 새마을운동하고 막 날아오는 거죠. 달아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하고 막 달았는데 지나고 본 적, 새마을운동이 대단한, 그 어떤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해보자 할 때 해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단어, 던질 수 있는 내용, 그런 것만 있으면 참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활은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성경에도 없는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주의 날은 있었는데 성경에 부활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는 보면은 전 인류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의 소망이잖아요. 소망.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는 길을 분명히 아는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인류사에서 남아있으므로 어떤 거장을 통해서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홍보하는 거죠. 부활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었다는 것은 그 중심에 개인의 중심에는요 뭔가 바라는 거예요. 그걸 딱 건드려준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죠.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가 대한민국에서의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이 단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뭐 쓰는 사람이 없지만 앞으로 후대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마다 나라 단위로해서 어떻게 해서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라 이런 꼴이 됐나 하고 참 그 절망의 나라 단위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적에 대한민국의 지금 2019년, 2012년 이후로서 외치는 이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에 버금갈 정도로 위기 탈출의 어떤 소망적인 언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만큼 무기가 있다는 거죠,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요 위치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딱 대입해보면은 지금은 국가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민족이 돌파구가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게 남겨놓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활용할 시기는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걸 지금 홍보라든지 이 단어에 대한 막 여러 가지가 막 개인이 받아보고 이게 단어 맞느냐 안 맞냐 이런 내용이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지금은 뭐 참, 시작점이지만은, 결국에는 온 인류가 써야 될 단어, 국가역사 정체성이다. 이제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3.1운동이라 하는 요소, 우리 국가 역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1445년에 있는 훈민정음 반포, 그것에서 나오는 한글과 3.1운동,
그리고 중국과 달라 하는 한글이 나올 때 중국과 달라하는 분명한 그 어떤 정체성을요 분명히 나타내는 거죠. 한글이라는 것이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한 언어인데 그 유일한 언어가 나타날 때에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서 한글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중국하고 다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우리가 3.1운동을 통해서 또한 비교해보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그 국가 역사, 국가 위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소망, 국민적인 열망, 어디에서 우리가 이 돌파구를 찾느냐. 이제는 새마을운동 갖고는 뭐 아무도 오히려 새마을운동이라는 말 자체를 지금 오히려 묵살시키려고 지금 현재 정부는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이 기로에 있다. 이제 그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가는데 각 나라마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각 나라가 또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의 그 국가에서 정체성을 표현한 이 와중에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각 나라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정치가들이나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게 반드시 넘어야 될 단어 하나. 그거를요 참 진뭉개해버려요. 진뭉개되는 단어. 지금은 제일 좋은 단어로 제일 좋은 단어라고 쓰고 있는 그 참 단어인데 국가에서 정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내용이 국가의 어찌 보면은 참 소망이다. 단위 국가의 참 민족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에 몰두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딱 버티고 있는 어떤 이념, 어떤 개념, 그게 바로 민주라는 거예요. 민주화, 민주주의. 여기요 엄청난 이게 문턱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문턱이에요. 이게 문턱이라고 바라보기만 해도 이거는요 큰 어떤 시각이 있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턱인지 모르면 벽이라 벽.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벽이 언제부터 벽이 되느냐? 문턱이 조금씩 좀 높아져 가지고 그게 벽이 되는 거예요. 문턱일 땐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벽이 되어지면 못 뛰어넘는 거예요. 다른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개혁이 필요한 거고 사회 붕괴란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적에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 민주라 하는 이 내용을 문턱으로 본다, 문턱으로. 그러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 문턱은 아니고 문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적어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만 살펴보면 즉 3.1운동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3.1운동의 1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문턱은 대한민국이라면은 그냥 한 발만 내딛으면은 넘어갈 수 있는 문턱이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현재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비교하지 않으므로 이 문턱은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문턱으로 지금 딱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턱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자라고 있는 이 문턱을 대한민국은 더 자라지 못하도록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짓누르려고 눌리려고 하는 거죠. 이 시각을 모든 사람이 문턱 넘어 있는 더 넓고 강한 어떤 그 소망, 또 해야 될 일, 국가에 나아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문턱 너머에 있는 그 방향을 지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국가에서 정체성이 참 그 나다 접근하기 힘드는 것은 바로 3.1운동이라든지 한글이라 하는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울 거다. 이 내용도 알려주니까 그만큼 이거는요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어려운 중에 찾아내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이거는 2500년간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국가 역사 자체가 없었던 2500년이라는 하는 이 분명한 또 탄탄한 인류사 역사의 어떤 그 하나의 내용인
유대인들의 그 상을요, 분명히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그 기준이래, 기준. 그러므로 공통적으로 각 나라가 하고 있는 되어지는 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국민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국가 단위의 이 국가의 단위 국가를 참 적어도 평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있다. 이 내용이요. 모든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말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국가에서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딱 걸리는 내용이 바로 민주라는 거예요. 민주. 민주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에 대해서 민주는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민주는 국민이, 일반 시민들이, 국민, 시민 주권, 그 민주예요. 국민 주권, 그게 민주란 말이에요. 이것이 벽이라는 것.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문턱이라는 것. 문턱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단단한, 이 단단하다고 할 때 이 문턱이 단단하면 얼마나 단단하겠어. 그러나 이 문턱을요, 우리가 높이를 좁은 문턱에서 문 열고 할 때 그 문턱인데, 그 문턱에서 이게요, 문턱이 넓으면요, 못 건너요. 낮아도. 내가 발 뻗는 속에서 발폭 안에 있어야 이게 문턱이 되어져서 넘을 수 있는데, 이 문턱이 쭉 길어져 봐요. 계단 형태로 되어봐요. 그건 못 넘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문턱은 이런 활용을 하는 이 민주라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분명한 낮은 문턱인데 넘을 수 없는 문턱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 과정이에요. 그건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역행하면은 무조건 뭔가 완전히 매도해버리려고 하는 민주주의라는 고정화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5.18 민주화 운동, 5.18에 대해서 말만 해버리면 무조건 국가 법으로 막 제재하려고 하는 달라드는 이 5.18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깨름직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국가 역사 속에서 파헤치가지고 정말 국가 역사가 가져야 되는 그 위치에 갖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깨름직한 그 요소를 안고 있으면서 민주화라 하는 거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세월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세월호도. 이거는 분명히 뭔가 조작되어진 뭔가는 의해서 어떤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도하려고 했던 분명한 기획에 의해서 되어진 건데 이게 대한민국 국가에서는요 이게 말해서는 안 되는 세월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참 나쁘게 말하면은 이거 안 되는 그런 장치를 사용하는 현재 국가 현재 이 정권 요소가 두 가지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적나라하게 객관적인 내용을 다 파헤쳐가지고 쫙 낼 수 없도록 탁 장치를 딱 잡으면 자물쇠를 세는 것이 바로 이 민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애들 세월호 이거 단원고에서 죽은 애들 그 애들을 완전히 지금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만큼 죽었으면요 장성한 사람들이 죽었으면요 사실은 또 그렇게 활용할 가치도 없죠. 애들을 말이야 수백 명이 죽었다고 학교는 학교대로 그 부모들은 부모대로 여기 대해서 영향을 받아갖고 단원고가 마치 뭔가 어찌 보면 참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막 큰 어떤 기둥과 같은 4.19 혁명도 그렇게 안 해요. 4.19 혁명도 그것도 학생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4.19 혁명에 버금갈 정도로 지금 4월 16일 이 세월호 사건을 그만큼 지금 정치적인 위치를 지금 높이고 있어요. 그게 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민국의 국가가 이만큼 되어지는데 바로 그 영향에서 촛불혁명이 연결되어지거든. 세월호하고 촛불혁명은 이거는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정부를 그냥 비난하는
장치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화라고 하는 단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우리가 이거 통찰, 이 개념이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실은 남북이 갈려져 있는 거예요. 민주란 말 가지고 대한민국이란 말, 대한민국이란 호칭하고 북한이란 호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는 대한민국, 민이란 말 속에 들어있고,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이, 인민도 있고, 앞에 또 민주주의가 또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벽을 뛰어넘는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위치, 분명한 위기는 위기인데 이것을 뛰어넘으면은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보면요. 사실은 거의 단순한 문턱으로밖에 되지 않는 또 뛰어넘을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이 기회라 하고 볼 수 있는 때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